타이완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도크 최세은 백조미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트럼프가 발표한 그 말을 듣고 우리 멘붕 왔어요. 아하. 왜냐하면은 풍력 발전소? 맞습니다. 뭐 이거 완전 사기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 앞에 9년 이상이요. 그렇죠. 타이완에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풍력 발전소 만들자 막 이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 네. 열심히 했어요. 재생에너지 모범 국가잖아요.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그거 하고 우리 그 당시에 많은 전시회 이런 거에서도 네. 외국의 그런 산업들, 외국의 그런 기업들이 와가지고 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네. 우리가 7월, 8월 달에 네. 엄청난 수해, 풍재를 아하. 만났잖아요. 태풍과 그 수재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도 국민투표에서 완전 패배했다고 그 할 수 문제도 있어요. 있군요. 예, 그게 함께 이제 합쳐진 건데 타이완에서는 이제 원전 공급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력 공급을 하는데 네. 그게 몇 퍼센트 차지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민투표가 얼마나 정말 큰 타격.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태풍하고 무슨 뭐 이런 저런 이제 수해하고 이게 다 큰 영향을 줬냐면은요. 네. 이번에 우리가 재가동합시다라고 한 게 바로 지금의 빙동 남부에 있어요. 네. 빙동 바로 그게 있는 자리 있죠. 다시 말해서 그 마을이에요. 네. 거기 투표율에서 재가동하세요가 훨씬 높아요. 야,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풍력발전소 할게요. 네. 아니면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 할게요. 네. 그러면 다들 와서 반대하잖아요. 님비 깃발 들고. 현상이라고 그렇지. 하죠. 님비 현상인데 이번에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왜냐면은 있었을까? 정책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진보당 정책은 우리 이제부터 핵 없애자. 그래서 네. 우리가 비핵 국가 만든다 그러는데 그렇죠. 한반도에서 생각하는 비핵 국가랑 다릅니다. 네. 우리는 핵 무기가 아니라 페이허자유엔 맞죠. 뭐 이래서 네. 폐기도 되는데 페이허라고 해서 네. 비핵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멘붕이라는 거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왜냐면 네. 전 세계가 트럼프 한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면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한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특히 프랑스 엄청난 비율을 차지해요. 그 원전이. 그렇죠. 한국도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네. 일본도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 제로 이게 말이 좀 안 되나? 독일도 네. 탈원전을 했다가 네네네네. 지금 다시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대만이 지금은 탈원전 국가로서 가장 대표적이고 네.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데 지금 문제는 국제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전선에서의 굉장히 그 중국과의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만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봐서는 비록 이번에 국민투표에서는 왜냐하면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동의가 훨씬 많지만 75%지만 그게 통과는 안 된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투표는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국민투표 결과는 사실상 참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해는 가는데 이제 참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총통도 네. 약간 그 말을 좀 흘려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타이파워에게 네. 그러니까 타이완 전력에게 거기에 대한 안전 뭐 이런 거 잘 점검하고 이거 네. 검토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해보라고 하겠다라고 그렇군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 네. 우리 재가동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입니까? 비록 원래의 이데올로기라든지 네. 우리는 절대로 이 원전 반대한다,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달라졌고 그렇죠.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해요. 게다가 아시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누가 왔습니까? 엔비디아의 맞습니다. 젠슨 황이 왔는데 물론 젠슨 황이 여러분 이러십시오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죠. 그렇죠. 왜냐면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AI 우리가 시대는 전력이 가장 큰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중성적으로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저거 전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다 얘기를 예. 하면서 다
필요로 한다. 다 좋다.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러면 원전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지금 원전이 없는데 그래서 네. 원전도 참 좋은 참 뛰어난 옵션이다라는 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가 이제 비추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총통님께서도 고민을 좀 고민을 하실 것 많이 할 같다는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왜냐면은 네. 원래 우리 기본 입장은 네. 이거지만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인지하실 것 같아요. 이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의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민주당 정부 그리고 이제 한국민의 한 과반 이상이 원자력은 가능한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당장 멈추지는 않더라도 이런 입장이지만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스스로 세워서 스스로 가동할 수 있고 스스로 폐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자력을 좀 산업적인 국제 산업으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려고 했고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어렵사리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 바로 체코의 도쿠바니 원전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그 원전 계약을 너무 불공정하게 너무 불합리하게 성사시킨 게 좀 문제가 됐어요. 개런티를 하면서 이제 워런티와 로열티를 50년간을 줘야 되고 그리고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제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그 기본 기술인데요. 거기에 너무 막대한 기술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문제가 많이 됐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면서 이런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상생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해외 수출길을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지금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 만약에 재가동을 한다면은 네. 우리 원자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술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그걸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좀 비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말 즉슨 뭡니까? 우리 상호관세 하면서 그렇죠. 이 정도로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 투자하자. 한국 같으면 바로 한국의 조선입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네. 원전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겠어요. 아우, 그래서 엄청나죠. 그 기술, 설비 이런 거 미국에서 도입하는 그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는 그렇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도 덜 상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네요. 네. 그런 말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렇군요. 갈 가능성이 네. 있긴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선이라는 그 카드를 정말 잘 꺼냈어요. 네. 우리 아예 원전을 카드로 꺼내는 건 아닐까. 좋은 방법인 것 라는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네. 해요. 이 원자력 발전의 마지막 문제는 사실 원자력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과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너무 과한 희생을 요구하고 정작 그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이런 모순, 불공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거나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죠. 한국은 전력 사용 비율이 산업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용, 즉 가정용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주택용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철 산업에서 철을 녹이는 것도 전기 고로를 사용합니다. 그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왜 상업용과 가정용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왜 국민들이 낸 전기 요금이 산업의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가뜩이나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타이완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살기는 좀 좋긴 하네요. 그럼요.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민생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생활 상업 이거 다 합쳐서 네. 18% 정도거든요. 이 네. 합쳐서.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80%는 뭔지 아세요? 산업용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공장이 많지 안 보이는데 많아요. 그렇군요. 우리 산업용이 많아요. 산업에서도 당연히 전기료가 싸야 사람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싸긴 쌀 텐데 민생이 그렇다고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 민생이 비싸다는 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네. 지금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로 생각하는 것이 네. 산업용 전기요를 굉장히 비율을 사업하기 좋게 편성을 해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경제를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거는 좋긴 좋네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일반 시민들은 좀 기분이 안 좋겠어요. 상당히 안 좋죠. 저희 부모님만 해도 기분이 너무 안 나 좋으신데요.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전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괜찮은 일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왜 저기 돈 많은 산업만 도와주냐 이런 불평도 있긴 있겠어요. 맞습니다. 타이완 최근 몇 년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왜 우리 전기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랑 좀 비교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또 할 말 없어요. 일본이랑 영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우리 억소리가 비교하면은 납니다. 우리는 차이 정말 많이 나요. 오늘 대배도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